뭐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영상 컨텐츠의 톤 앤 매너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건데, 그 작업을 하면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도 같이 좀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갈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편집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지금 함께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미래에 본인의 커리어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었던 이 영상 업계 이런 쪽으로 계속 현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커리어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앞에 특강처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랑 함께 수업을 듣고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게 뭐예요, 결국? 예를 들면, 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그걸, 업으로, 그러니까 일로서, 그러니까 돈도 받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창작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취미 삼아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이걸 잘 발판 삼아서 만들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OTT 드라마라던가 이런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능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언리얼 엔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상을 구현하고 뭐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또 모션 그래픽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멋있는 효과라던가 세상에 없는 세계관을 막 구현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챗GPT라던가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싶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내가 평생 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업계에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미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본인의 커리어를 조금씩 차근차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할 때도 그런 것들을 지금 어필을 잘 해준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두리뭉실하게 영상에 대해서 그냥 좋아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금 오늘 함께하는 내용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미디어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잡코리아가 아니라 미디어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자리들을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떤 테크닉을 보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는 취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 조건이고 내가 2년제 혹은 4년제 혹은 요즘은 3년제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졸업하게 됐을 때 실제로 어떤 돈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어디에 있고 근무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는지 대한민국 최고 혹은 전 세계 최고의 홍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사람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KMS라고 대표되는 공중파에서 일하는 일자리들 그리고 그 밑에 에그이즈 뭐 나영석 PD가 만든 그런 회사라든가 김태호 PD가 만든 회사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능 컨텐츠 회사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작하는 회사들을 어떤 인재들을 뽑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 준비를 잘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촬영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종합예술이에요. 그리고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연출을 하는 PD도 있겠지만 저야 주로 PD 입장에서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기획하는 파트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대기업과 함께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갈릴 수 있는데
촬영 현장에서는 당연히 PD나 감독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응? 생각해봐.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돈 대준 사람이겠죠. 그죠? 그게 일단 팩트야. 그죠? 예. 그러니까 촬영 현장이라고 보면 그냥 PD가 왕인 것 같지만 실제로 PD는 그 광고를 집행하거나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넷플릭스에 돈을 받아도 결국 주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순수 창작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순수 창작자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그죠? 이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EB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EBS랑 몇 번 일을 했지만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EBS가 참 잘 돼 있는 게 예산을 확보해뒀다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라면은 2,500만 원 50%를 선수금으로 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EBS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큐멘터리가 PD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첨예한 대립인 젠더 갈등이나 지역 갈등,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 갈등, 그쪽 특히 여러분들 세대 갈등, 그죠? 10대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격차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파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대본을 써서 EBS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출품해서 됐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50% 예산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예. 특히 여러분들처럼 청년 창업, 그리고 특히 10대, 20대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예. 정치 공학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떨 때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내년에, 내후년에, 내후년 후년에 더 좋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R&D 예산이 없어졌다 다시 생긴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은 보통은 청년 지원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캐릭터를 만들고 싶거나 젊은 친구들끼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걸 우리가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취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나는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어?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 안 돼.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빠니보트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빠니보트를 알죠, 여러분? 뭐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조쏘라고 하는 드라마도 만든 거 알죠? 웹드라마. 그죠? 그거 지금도 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PD란 말이에요. PD. 알겠죠? PD 마인드. PD 마인드. 본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PD 마인드라고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고용하고 드라마 팀도 꾸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따가 또 소개해주겠지만 뭐 넷플릭스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일기획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기관들이 그런 회사들이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따 그런 얘기도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첫 번째 아예 학력으로 갈 거라면 끝으로 가야 돼요. 학력으로 갈 거라면 유학까지 해야 돼요. 1년에 막 억 단위 돈을 쓰는 뉴욕에 있는 어떤 뭐 디자인 스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럼 그런 루트가 아닌 루트는 어떤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학벌로 가는 루트 말고 어? 어떤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컨텐츠로 보여줘야 돼요. 컨텐츠. 그럼 컨텐츠로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조회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독립영화 같은 데 수상 경력,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건 학력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10만 명, 20만 명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 10만 명, 20만 명의 유튜버로 팔로워를 만들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팔로워 10만 명, 20만 명 있는 사람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왜 들어갑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본인이 브랜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브랜드가 돼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여행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만약에
방향을 잡았으면 내가 여행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나라고 하는 상품화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여행 굿즈도 제공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루트가 있다. 다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을 급의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컨텐츠를 만드는 길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죠. 요 두 가지 길이 아니라면 가운데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의 길.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좋아할 트로트 컨텐츠 같은 거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망고땡.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안전하고 따뜻한 거죠. 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알겠죠? 애매하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망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잠깐 그럼 시계를 돌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포토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포토샵을 지금 배우겠다. 인생을 포토샵에 걸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 어떻게 생각해요? 초등학생이 있어. 여러분 조카나 여러분 사촌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누나, 언니, 형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포토샵이 너무 좋아서 포토샵에 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대답해 줄 말이 있지 않아요? 그 미래는 창창하고 앞으로 사진 찍는 포토그래퍼의 길은 너무 직업이 많을 거고 너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포토샵을 배우면 정말 최고일 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치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운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해봐봐요. 또 하나.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 웹툰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조카가 똑같이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도박 같은 일도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제미나이, 미드저니 이런 거 돌리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200불 가지고 써가지고 웹툰을 그려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 친구가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성공하는 길이 빠를 것 같아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 시간이 생겨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내년부터 4.5일제를 도입하겠대요.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다닐 만한 회사는 주 4일제가 될 거예요. 당연히 학교도 주 4.5일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금요일 오전에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 아예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만 일을 하든 학교에 가든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일을 노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 화, 수, 목요일부터 프라이데이 나이트인 거예요. 목요일부터 노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인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금, 토, 일. 그러면 목요일 밤부터 노는 거니까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일주일 중에 절반 이상이 노는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뭐, 운동장에 공 가지고 가서 여러분처럼 공을 찰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4일을 노니까 축구공 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노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콘서트 현장에 직접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그냥 더 노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게 해야죠. 이해돼요? 어,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밖에 가서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걸 더 훨씬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직업은 계속 잘 나갈 거예요.
그럼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녹는 걸 멍 때리게 해주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한 포지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AI가 대처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대처되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3D 모션 그래픽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걸 프롬프트에 쓰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예. 머릿속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프롬프트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를 디자이너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PD나 작가나 연출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처럼 민감한 선택의 기로, 그게 진로, 혹은 취업,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선택만 있다고 했잖아요. 디지털에는 선택만 있는데, 이 똑같은 시간에 이 수업을 굳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똑같은 시간에 그냥 놀고 있는 친구와는 어때요? 디지털 값 1, 0인 거예요.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것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수치를 계속 높이면서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놨다가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로 생각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제 후배가 낸 책인데요. 그 책을 놓고 이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요걸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촬영 현장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씩 뜯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반에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은 저 스태프들이 어떤 구성인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드라마에서만 봤고, 그냥 메이킹 필름에서 본 정도? 그러니까 저런 촬영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먼저 첫 번째,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고, 여러분들이, 진로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촬영 현장입니다. 예. 이 촬영 현장이 복잡하죠. 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FD라고 하는 겁니다. FD는 잠깐 화면을 보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봉 같은 걸 듣고 통제하는 사람이죠. 이런 FD라고 하는 사람은 방송국에서 가장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직군입니다. 최저 시급보다도 1.5배를 더 받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 시작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에요. 250만 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정도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방송국에서 가장 연예인들을 눈앞에서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만약에 뮤직뱅크라든가 이렇게 음악하는 코너 같은 데 보면 다음 출연자들을 대기시키거나 여기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큐시트라고 해서 만약에 아이돌이 20명이 나오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면 그 20명의 스탠바이를 시키고 인이어를 채워준다던가 현장을 통제하고 팬들을 막기도 하고요. 물론 그건 이제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긴 하지만 방송국 안쪽에 들어오면 이 FD들이 뭐 방청객이 있다면 박수를 유도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PD가 위에서 명령하는 거를 인이어 같은 거를 차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PD가 야 조용히 시켜. 그럼 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콜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현장 지휘자,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서 FD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행동 요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FD 출신의 PD들도 많고요. 또 연예인들도 의외로 있어요. 왜냐면 연영과를 나온 친구들 중에 PD들 눈에 띄려고 이게 좀 웃기긴 한데 PD들 눈에 띄려고 FD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봐봐. 연영과를 나와서 연예인들에 도전하는 게 연예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PD들을 만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FD가 돼서 방송국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다면 눈에 발견되거든요. 야, 쟤 뭔데 저기서 돌아다니니? 이렇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FD를 노리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 눈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있다가 내가 캐스팅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FD는 현장에서 감독, 작가,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이런 걸 눈앞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아요? 좋죠. 돈도 많이 주고. 배울 거라면 FD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트 하나 있죠? 거기 사이트를 보면서 같이 오늘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사이트. 사이트 이름은 미디어잡입니다. 자, 지금 PC집에서 PC로 보고 있다면, 네, 미디어잡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잡을 검색하면 이렇게 방송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나와 있어요. 토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토스 많이 하나요? 예, 토스라고 하는 뱅크 은행 업체에서 사내 컨텐츠 뽑는 어시스턴트 PD를 뽑는다고 하네요. 28일까지. 예.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뭐 아카데미 뭐 아니면 뭐 무슨 스쿨 이런 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독학하면 되고, 여러분처럼 이런 수업을 적극적으로 들을 사람들이라면 다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밑으로 내려볼까요? 밑에 내려보면 방송 연출 PD. 그리고 메인 VIP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로레알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컨텐츠 편집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저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랑 컨텐츠도 많이 해봤거든요. 예능 컨텐츠 제작하는 프리랜서 PD를 고용한다고 하고, 밑으로 내려볼까요? 웹툰 PD, 뭐 관광재단, 뭐 밑으로 쭉 내려보면 문화진흥원 이런 데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랜드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부터 좀 브랜드.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중견기업에서 영상 컨텐츠 제작자. 근데 여기 아웃소싱이라고 내려가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라 외부 업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더 쉬워요, 여기가. 근데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바늘구멍이라서. 네. 이따가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스포티비 나우 같은데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돈을 내고 왜 가나요? 여기 카메라 팀으로 들어가면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눈앞에서 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면 조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월급은 어느 정도 줄 건데 어떤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예, MBC 뭐 어떻게 사람 뽑는지 한국경제, JTBC 뭐 크리스찬이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요.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눈으로 지켜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지금 FD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방송 직군에 아까 방송 PD 연출이라고 써 있는 여기 얘가 예를 들면 FD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까 나 현장 진행하는 것부터 배워야겠다. 그래서 FD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면 MBN에서 조연출 FD, KBS에서 FD 295만 원, 교양 시사 다큐, 학력 무관. 대학교 안 가도 되겠네. 예, 근무 형태는 대신 파견제. 네. 월급은 295만 원. 4대 보험 다 되고 퇴직금. KBS에서 일하는 거고 추정 60분. 근데 추정 60분 좀 힘들긴 해. 예. 추정 60분은 말 그대로 막 보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프리미어로 예고편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 자료 서치를 하고요. 편집 더빙이라든가 제방 녹화 같은 거 준비하고요. 제작 시설 보조 같은 거 하고요. 스태프 간 유기적으로 소통해 주는 거죠. 여기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좋죠. 예. 보면은 근무 시간은 요렇게 9 to 7, 9 to 6 이렇게 되는구나. 예, 기본급에 요게 기본급으로 요거를 편성해 주고 요거를 고정으로 추가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4대 보험을 할 때 월급을 이걸로 책정을 하고 이게 전체적인 파일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편법이긴 한데 나중에 퇴직금 줄이는 겁니다, 이거. 예.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월급은 이건 주는 건 맞으니까. 예.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요걸 챙겨주고 보조 비용으로 요걸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작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만 일하는데 추가적으로 오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여성 보건휴가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게 5천 원 예, 또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들면 입사 지원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입사 지원서를 들어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해보는 거죠. 다운로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는지 알겠죠, 지금. 아, 나는 여기에 지금 쓸 게 없네. 아, 여기가 비네. 이런 거를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런 공고는 어떨 것 같아요? 시기로 뜰까요? 어떨까요? 상시로 뜰까요? 시기에 맞춰 뜰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상시로 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고 일자리가 금세금세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써놓고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있는다. 오케이? 예. 미리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KBS의 요건은 이력서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MBC도 이력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음 주에 공고 떴는데 그거 막 채워서 밤새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써놓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들어갈 회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앞으로 먼 일이다? 괜찮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예, 이게 무조건 이겨요. 자, 그러면 FD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FD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국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앞에서 가장 앞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어, 스텝을 조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야간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요즘 말이 많긴 하죠. 어떤 동네의 골목길을 뭐 막아놓는다던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때 욕을 가장 많이 먹기도 해요. 좀 스트레스를 초반에 많이 받는데 대신 모든 스태프와 다 친해질 수 있습니다. PD,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팀, 음향팀, 그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질 수 있죠.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편집을 한다, 안 한다? 거의? 편집은 없다. 네, 편집이 없고 그냥 현장 스텝만 조율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 방송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면 좋다? 처음, 제일 처음 하기 좋아요. 경력도 무관이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3, 4개월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연예인들 눈앞에서 보고 친구들 졸업한다고 해서 막 술 마시거나 막 놀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막 이럴 때 나는 방송국을 놀러 간 거니까 방송국에 놀러 갔는데 돈도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러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저라면은 이게 훨씬 낫다. 네. 다음은 이 FD가 하는 일들인데요. 연출자와 촬영팀의 소통. 왜냐면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카메라 팀이랑 연출팀이랑 조명팀이랑 막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냐면 라인 하나 가지고도 싸워요. 이 전선을 여기다 뽑아서 이렇게 라인을 쳤는데 이거 선을 밟았느니 말았느니 뭐 꼬이게 했느니 뭐 별의별 일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AD라고 하는 조연출이랑 이 FD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 디렉터라고 하는 역할에서 현장 지휘자이지만 실제로 편집을 하진 않고 출연자라든가 스태프들 관리하고 촬영 시간이나 순서 같은 거 조정합니다. 몇 시에 몇 시까지 스탠바이 걸어야 되는데 잘 풀릴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큐 사인. PD가 하이 큐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현장에 있는 FD가 그 소리를 대신 해줍니다. PD가 카메라 롤, 큐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큐!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PD가 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튜디오라면은 그 콜을 밑에서 전파 받아가지고 인이어로 해서 큐 해주는 얘기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밍 관리 같은 거, 시간 타이머 같은 거, 녹화가 지연되고 있으면 조금 빨리 가자라고 돌리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예, 장면 체크 같은 것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안전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촬영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 디렉터가 그런 촬영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자, 이해됐죠? 네, FD. 네. 자, FD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게 촬영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카메라 감독과 출연진들의 연결을 만들어주고, 촬영의 타이밍이나 수신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방송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 방송이라던가, 뭐, 아침 방송, 예, 이런 거, 실제로 라이브하게 진행되는 쇼에 많이 투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은 오디오 감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오디오 감독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런닝맨이라고 하면 출연자가 고정 출연자만 해도 막 8명 막 이렇게 넘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돌 그룹이라도 나오면 오늘 하루 출연하는 사람이 막 열댓 명이 넘을 20명 막 가까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마이크를 채워주고 그 오디오를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오디오를 전부 관리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오디오가 만약에 15명이면 그 15명의 사운드가 잘 들어오는지, 누구 마이크가 에러가 났는지, 전파 수신이 교란이 있는지,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저렇게 생긴 기계에 앉아가지고 딱 오디오 볼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만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잡소리가 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전문 뭐 대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FD라든가 AD나 PD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전공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송 스탭들은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그 미디어 잡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들은 오디오가 물렸는지 이런 걸 체크해요.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디오 물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있다가 서로 발언권 같이 MC한테 손을 이렇게 들어서 나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원활하게 쇼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들끼리 있다 보면 서로 말하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능 컨텐츠에서 오디오 물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물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감독은 이런 누가 혹시 대사를 하는데 누가 물렸거나 특히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오디오 씹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버벅거리거나 이렇게 잘못해서 더듬으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그런 거 그냥 밀고 가거든요. 근데 공중파 콘텐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적해요. 예. 다 체크해서 다시 멘트를 딴다던가 다시 하게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 촬영 현장에서 그걸 끊어가지고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끊어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디오 감독이 대본이라든가 이런 데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AD한테 이 부분에서 AD라고 하는 건 이따가 말할 어시던트 디렉터 조연출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데가 실수했다고 체크를 해주면 PD가 그 연예인한테 다 끝나고 나서 죄송한데 요 멘트랑 요 멘트만 다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녹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분위기를 업해서 그 질문을 다시 하거나 그 답변을 다시 듣거나 어차피 영상은 끊어서 편집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가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오디오 감독이 뭐 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오디오 감독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오디오 마이크 세트가 한 예전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500만 원 정도면 저렇게 오디오를 수십 개 물릴 수 있는 인코더를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금액이 많이 내렸어요.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금액이 많이 내렸는데 근데 8개, 10개, 20개 물리는 건 아직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이거 장비 팀이죠.